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만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는 들어올 때마다 부탁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이 뒤에 쪽은 안 보여서 그런데 물이 그냥 콜콜콜 내려가는 그런 폭포가 있는, 폭포처럼 만들어졌지, 인공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제가 저기를 가서 사진을 여러 방을 찍었습니다. 또 산도 아름답더라고요, 저곳이. 그리고 그 산이 산 위에도 길이 나 있는데 그 꼭대기를 가면은 전망대라 가야 되나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서 저쪽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는 조금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가고 혼자서 저렇게 이곳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저게 너무나 이렇게 비탈지고 꽤 걷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산으로. 이렇게 하늘공원 가보셨죠? 거기 하늘공원 올라가려면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삐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곳입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기가. 또 저쪽에서 지금 안 보이는 쪽에 보면은 또 이제 가게들이 많아요. 가게들이. 음식 가게도 있고 별의별 그런 놀이하는,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저곳이. 네, 이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오늘 하고 있거든요. 23장 지난번에 22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총대장에 의해서 그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구출을 해서 형체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 일 안 받아도 된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고발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그러니까 총대장이 주관하는 재판이 열렸죠. 유대식이 아니라 로마식이라겠죠. 그런 과정을 지난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절,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이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시에 가이사라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 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박근혜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를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토이 공산주의를 물리치하고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며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하고 25절에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26절에 보니까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 40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라고 결심한 열성 당원들이 지키고 있다 라는 말을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고 나서 그 총대장이 뭐라 했냐면,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한 거를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내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을 불러서 뭐래요 지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벨릭스 각하에게 보내려고 지금 바울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밤새 가이사리아로 갈 군사 200명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병 70명 하고요. 그 다음에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설명했죠.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이뻐서? 바울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총대장이, 천부장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잘못되게 되면 테러를 당한다든가 죽임을 당한다든가 어떠한 일을 생기게 되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총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설명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가 정해지지, 재판에서 죄가 정해지기 전에 이런 테러를 당해서 죽거나 어떻게 되면은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총대장에게. 왜?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총대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사건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린 그 총대장이, 즉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지금 이렇게 다 지시를 한 거예요. 지금 금세 가이사리아까지 잘 호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병과 상병과 이런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한 거예요. 지금 70명과 200명과 200명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려면 사도 바울의 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또 뭐 다음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그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단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삼가 총독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빌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걷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태워갖고 가야지잖아요. 다 태워서 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객들이 40여 명이 기습을 한다 할지라도 못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많은 짐승과 병사들과 이렇게 지금 꾸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의 목숨이 예루살렘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지켜서 어디로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죠. 벨릭스 총독.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벨릭스 총독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 받는 때가 AD 54, 5년에서 60년 그 사이 지금 벨릭스라는 그 총독은 52년부터 60년 정도까지 그 치리를 하던 사람. 그러니까 로마의 그 저기잖아요. 지금 이 총대장도 로마의 총대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왜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다스렸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지역을 맡았고 어느 지역은 또 뭐 누가 맡았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심만 26개월째 청주 간첩단의 재판 농단이 이재명 저리 가랍니다. 법원에 김정은의 개혁화를 충실하는 판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울 뿐이죠. 충북 동지회 간첩 사건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데 별도의 재판부가 판단하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본 재판이 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기피 신청을 시차를 두고 난도되는 쪼개기 방식으로 재판 지체를 노리는 신종 수법을 구사하고 있죠. 이것은 법제도를 악용하는 명백한 사법농단인 겁니다. 다른 간첩 사건들도 민변이 같은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요. 2년을 넘게 질질 끌다가 재판 한번 제대로 안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재판부 기피 신청 계속 받아주는 사법부도 공범으로 봐야지요. 우두머리는 일본 사람이지만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조선시대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되기 전이니까 거기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좌파들은 지금 자유 우파들한테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친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실제는 좌파들이 더 많이 했어요. 특히 저 전라도 쪽, 호남 쪽에 그쪽 사람들이 더 친일을 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언젠가도 제가 초등학교 스터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벌써 몇 개월 전이네요. 했는데, 왜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이 친일파가 많냐? 거기는 저기잖아,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 그러기 때문에 지주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또 뭐가 많아요, 거기가?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또. 왜? 일제가 물러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된 거예요, 또. 북계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협조를 했고, 그렇게 거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못하겠어요. 북계에서는 호남이라고 안 해요. 전라도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호남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 백제놈들이라고 해요. 백제놈들. 백제라고도 안 해. 백제놈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제놈들은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제놈들은 반역자라는 말이?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 견운이 어떻게 했어요? 신라에 나라를 갖다 바친 게 백제잖아요, 견운. 그러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했냐면, 이거는 거기서 실제로 나중에 통일되면 이제 김일성이가 한 말 같은 거, 그런 거 다 기록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김대중이는 우리가 잘 길러낸 일꾼이다. 그러면서 김대중을 통해서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하면 김대중을 제일 먼저 죽이고, 호남 백제놈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외국으로 도망갈 거고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국으로 다 그냥 흩어놓는다고 했어요. 그 씨를 그냥 말리려고. 김일성이가 한 말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김대중을 무상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알아주는 놈이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완전 간첩이잖아요. 이렇듯이 그 식민지가 되게 되면 이렇게 여러 지방마다 어떤 지방은 누가 맡고 어떤 지방은 누가 맡고 이렇게 분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 쪽에 지금 있는 게 이 총대장,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도자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통치하는 편부장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난다든가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다 막는, 그래서 밑에도 또 백부장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있잖아요. 왕 헤로당. 이때가 또 헤로당,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시대였잖아요. 헤롯 왕. 헤롯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통령. 그런 거죠. 대통령. 그런 직분이지. 직분. 그런 거죠. 헤롯이라는 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무슨 파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2세, 3세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이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천부장이라는, 총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병과 보병과 이렇게 창병과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요? 이렇게 되면 200명, 400명에다가 470명을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 그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을 당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제수의 몸이지만 안전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총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짐승을 타고, 지금으로 같으면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겠죠. 그 자동차 우리 그 사람들 재판 받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요? 서초동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찬 해고록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익 세력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장치를 고안을 합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깊이 들어있는 그 지하 세력이 있고요. 언더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정도 합법인이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 주사파 조직 중에는 불법 조직, 제일 밑에 숨어있는 조직이 있어요. 민족민주혁명당 같은 그런 드러나지 않는 완전히 그 불법 조직이고, 그 끝에 가면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언더그라운드 조직 범 운동권들이 합법이라고 해서 반정도는 합법인 형태. 말하자면 사상의 자유나 아니면 결사의 자유, 좀 불법적인 일도 하지만 반합법자면 비등록 시민단체 형태든 종교단체 형태든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형태 속에서 개혁 같은 그런 반합법 조직이 있어요. 정당이나 등록하는 시민단체나 세금을 내는 그런데 그런 합법적 대학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 합법적으로 보면 비합법, 반합법, 합법이 세 개가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조직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가 결국은 통합진보당 형태로 등장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뭐 아로가 어떻고 경기남부, 경기동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말하자면 물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 좌익 이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일혁명당 기간제 혁명전선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나 우리 당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혁명의 전이당인 만큼 당원과 각계의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으로 교속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활동의 목표로부터 출발해 우리 당 기간제를 혁명전선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이 찬성했다. 철필로 굵은 등사판으로 인쇄된 수십 부밖에 안 되는 신문이었지만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김일성주의 출판물에 접했던 순간 편집위원 전원의 눈이 잠시 뜨겁게 빛났다. 우리들은 이 힘있는 정치의 선전수단으로 보다 많은 김일성주의자를 육성하고 각계각층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 통일혁명의 깃발 아래 강구하게 결집시키도록 합시다. 이 통일혁명당에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신명보, 그리고 한명숙과 그의 남편 박성준, 통일혁명당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출세를 하는 그런 건 여러분이 다 보셨어요. 통일혁명당 금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전향을 했을까요? 가능성이 없죠. 어쨌든 통일혁명당은 아예 김일성주의를 1960년대에 표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언더그라운드. 이왕시 그 서울구치소에서 큰 차 있잖아요. 버스 거기에다 이제 포성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펠릭스 총독에게 지금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그런 차 타고 가겠죠. 이때는 이제 차가 아니고 이제 마병과 뭐 이런 걸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왜 지금 벨릭스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그 총독에게 가서 난 재판을 받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것은 곧
총대장이 바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짐승을 동원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25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26절에 보니까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소나무 재선충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을 했어요. 저렇게 지금 원래 소나무 재선충 하면 걸리면 저거 약도 없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삭감한 예산을 북한 산림 방제 지원에 대폭으로 썼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요. 이 관련 예산이 590억이었는데 근데 2021년에는 510억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2018년에 3억 6천만 원에 불과하던 북한 산림 지원 예산이 2019년도에 59억 원으로 올라갔고요. 2020년에서는요, 이 쏟아부은 돈이 72억을 쏟아붓다. 북한에 줬대요. 우리나라의 재선충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북한에다가 70억 원씩 이 재선충 이 산림 방제 예산을 퍼줬다고 합니다. 아니 퍼줬는데 그게 북한에 제대로 간 건지 중간에 어디에 뭐 샌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재선충 썼겠습니까? 핵개발하고 하는데 그거 썼겠죠. 알 수도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소송줄은 매기는 냈지만 보병들에게 말이죠. 70명과 창병 200명과 그 다음에 군사 200명이 도와 호의를 하고 지금 벨릭스 가카에게 총독에게 지금 무사히 데리고 가고자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편지까지 지금 썼어요. 누가? 총대장이 클라우디 가카에게 보낼 편지. 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깼다가면 죽게 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에게도 보낸다.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구출했다. 구해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당신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거든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세요. 재판을 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을 안 했는지 그걸 벨리스 각각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구출을 했는데 왜 구출을 했다고 그래요? 로마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걸. 근데 로마 사람인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았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때 치라고 그 군병들이 치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인 나를 제도와 정하지 않고 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백부장이 총독에게 가고 이 사람이 보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총대장이 알게 된 거죠. 총대장이.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고 구출을 했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지켜서 당신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하는 걸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지금.
거짓말인 거죠,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26절에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총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그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자기가 건져냈다고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서. 그러나 사실상 그가 바울이 로마 시민